세 번째 시간이죠. 연령별 아이들 떼쓰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또 연령별로다가 그 심리를 들여다 보셔야지 돼요. 왜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는지. 그거는 힘 조절이거든요. 엄마와 아이와의 힘 조절, 또는 돌봄 선생님과 아이와의 힘 조절에서 아이들의 심리를 잘 건드려주면은 건강하고 즐거운 또 아이들의 양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애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개월까지의 애착 형성이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 감각운동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만족하면 떼쓸 일이 없어요. 고집을 피울 일도 없어요. 그거는 양육자와 아이와 안정적인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편안한 거죠. 그래서 영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애착이에요.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잘 했었을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은 아이는 어머니나 또는 돌봄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언가 부족감이 생기면 불신,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쓰는 주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요. 보통 6개월 낯가림을 지나서 아이들이 또 영세반에 들어가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육아하는 어머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이를 보내는 그런 시간제 보육을 또 이용할 때도 선생님과 또 아이와 또는 어머니와 아이와 이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같이 공유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유아들 같은 경우 두 번째 단계예요. 유아 시기는 우리가 5, 6, 7세 아이들을 또 일컫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제가 성향을 먼저 아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삐아제 인지발달에서 전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아들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할 거야? 이건 내 거야? 아니 이건 나만 할 거야? 이 놀잇감도 나만 쓸 거야.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고집을 많이 부려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막 훈련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단계거든요. 꿈을 꾸면서도 꿈에 있었던 일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곰돌이푸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저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디즈니 시리즈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어떤 만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유아 시기에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커가는 자아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아중심성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많은 생각들을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돌봄 선생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심리적인 교류가 잘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발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은 또 초등학교 가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힘이거든요. 어머님과 아이와의 힘이 될 수 있고 또 선생님과 아이와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시기, 그 다음 단계 아동기, 초등학교에 가서는 성실성을 키워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아이들 나 숙제 안 할 거야. 초등학교. 난 바깥에서 놀 거야. 나 이 게임만 할 거야.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달려들 수 있어요.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와 협의를 해야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규칙과 약속과 책임과 자기만의 실천, 이 부분은 기본 생활 습관에 꾸준하게 들어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힘 조절을 적당히 빼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거, 돌봄 선생님이 지도하는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친구 관계에서, 또래 관계에서, 또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이유는 내 욕구가 다 전달이 안 되고 내 욕구가 계속 차단이 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고 떼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떼쓰기가 길어지면 결국은 그 아이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문제가 왜 될까요? 아이의 힘, 부모의 힘, 이게 부딪혔을 때 결국은 문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떼쓰는 거, 고집, 이 부분은 결국은 나 스스로가 굳게 버티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안 사주면 어때요? 사달라고 막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울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오늘은 엄마가 장난감 사러 온 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걸 사러 왔는데 장난감 사려면 엄마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집에 있는 거랑 똑같네. 그거를 다 쓰고 나서 엄마가 이게 정말 필요할 때 다시 그때 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그 당시는 갖고 싶어서 울고불고 떼를 쓰지만 엄마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다 쓰고 나서 안 돼! 라고 하면 아이는 거기서 결국은 힘을 강력하게 발휘를 해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와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하는 거는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의사소통에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응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유아, 아동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은 거, 또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면 고집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타인과 상황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관찰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고집이라고 하는 힘 조절을 할 때는 내가 한번 봐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플러스 더 큰 떼쓰기가 되고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양육에 대해서는 적당히 수용할 거는 수용해주고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저는 무처럼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권위적인 양육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바른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지 될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부모가 지도해야지 될 것들을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 조절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엄마랑 한번 이야기할까? 아빠랑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자주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하든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되고, 그리고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얘가 뭘 알아. 이마에 피도 안 말랐는데. 아니요.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걸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생각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저럴까? 저게 왜 필요할까를 들어주시고 나서 저게 꼭 필요하면 우리가 기다려보자. 한 10번만 자보고 다시 한번 와보자. 라고 하는 가능성도 아이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부모는 또 양육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는 장난감을 안 사주면서 엄마는 계속 TV 보고 쇼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로서의 모델링을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제일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항상 무언가 좋은 모습. 제가 제 자녀들을 어릴 때 키울 때 무언가 마트에 가서 살아갈 때 메모지에 써가요. 메모지에서 오늘 필요한 건 뭐 사야지 하고 아이들이랑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거는 다음에 엄마랑 같이 와서 샀으면 좋겠다. 근데 꼭 또 주부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1+1.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빼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록하고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아이가 사고 싶은 것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거. 이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적당한 힘 조절을 우리가 내릴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뭐 어머님들, 제가 사실 이제 육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자신 있어요. 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또 긍정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오래전에 또 CBS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다가 육아 특강을 한 1년 6개월 좀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대덕대 짱교수, 제 이름이 장혜자입니다. 제 이름이 장혜자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짱교수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짱교수를 눌러보시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 돌봄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테마, 주제에 따라서 3분, 길게는 한 5분 요 정도의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이들 떼쓰는 거,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고집 센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라고 하는 짱교수 유튜브를 보시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절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조금 더 아이들과 눈을 마주 봐주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민감한 반응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입해주고 적절하게 놔주고 하는 그런 양육이 골고루 정서적으로 들어간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양육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엄마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아이들 보험을 하는 또 선생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 잘 자라게 하고 싶잖아요. 결국은 바라봐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함께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양육이고, 그 양육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고 조금은 더디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 또 연령별로 살펴봤습니다. 항상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정 안에 건강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